안녕하십니까, 놀고싶다입니다. 아직 존재감도 미미한 채널에 많은 하나팬들의 성원과 염원이 뒤섞인 댓글들을 읽다 보니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제작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요, 과분한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본격 2부 콘텐츠를 시작하기 전에 엠팍에 올라온 새로운 독수리 둥지 건설 근황 좀 보실게요. 2025 시즌, 그러니까 내년 시즌부터 한화 이글스가 저곳에서 홈 경기를 치를 예정이죠. 이글스 파크는 한 6년 전에 가보고 못 갔는데 당시 포수 바로 뒤쪽에서 경기를 봤습니다. 내년에는 대전 방문 꼭 해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가서 우수한 치어리더랑 사진도 찍고 인증샷도 올리고 싶네요. 그리고 김웅님께서 댓글로 문현빈 919 2루 출신이라고 오류 수정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아닌데 제가 유튜브 업로드 내용을 블로그에도 올리고 있거든요. 블로그에 한 구독자께서 KT 유현인 선수의 육선 선수 전환은 부족한 실력 때문이 아니라 군입대를 앞둔 전환이라고 하셨어요. 상무 지원을 했다고 해요. 서류를 합격했다고 하는데 합격 여부와 무관하게 입대를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하네요. 소중한 코멘트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첨언합니다. 댓글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이 댓글이 저를 참 숙연하게 했는데 한화 진짜 화이팅입니다. 응원하는 팀을 떠나 동시대를 살면서 프로야구를 즐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이 스포츠판 자체가 크지 못해요. 제가 스포츠 커뮤니티에서 가장 혐오하는 게 야구, 축구 편갈라 싸우고 또 지나치게 팀화 일치해갖고 지역 비하, 팬 비하, 팀 비하하는 건데 진짜 없어 보이고 못나 보입니다. 부모님 안부 묻고 싶거든요.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거면 스포츠 왜 보는 거야? 제가 기아 팬인데도 이렇게 한화 이글스 콘텐츠를 준비한 게 80년대 해태빙글의 포스트 시즌에서 자주 붙으면서 상대팀이지만 좋아했던 선수들이 많았어요. 한희민 아저씨부터 해갖고 이정훈, 이강돈, 고원부 이런 분들 참 멋있다고 느꼈는데 한화가 꾸준히 도약해서 모든 한화 팬들의 바람처럼 메이저리그 가 있는 유현진 선수 복귀했을 때 한화가 진짜 그간의 서름을 깨고 리그 우승에 좀 도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야수 라인업과 한화 마운드를 살펴볼 텐데 역시 내용 중에 오류가 있거나 다른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코멘트 바랍니다. 다음 영상 통해서 또 이렇게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재밌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지만 여러분보다 야구를 잘 알고 유식해서 하는 게 아닌 그냥 일개 팬 입장에서 만들기 때문에 틀릴 수 있습니다. 정성이 담긴 따끔한 지적과 비판 얼마든지 환영하지만 예의 없는 막말이나 팀비하 그냥 무시합니다. 삭제하진 않아요. 시간도 아깝습니다. 우선 외야에서 눈여겨볼 선수 임종찬, 최인호, 이진영, 김강민 그리고 신규 외국인 야수 요나단 페라자예요. 페라자부터 볼까요? 작년 기아가 외국인 투수 폭풍설사로 시즌을 조졌다면 하나는 오그레디, 니크레디 두 놈이 쌍으로 지랄하게 타격이 컸어요. 오그레디는 WAR이 마이너스 0.9, 윌리엄스는 WAR 0.32. 진짜 아름답다, 아름다워. 이게 더 빡치는 게 그 전 시즌 WAR 4.98, 우르크 126.87 터크먼 내치고 잡은 애들이라는 거죠. 자, 추억은 가슴에 묻고 지나간 버스는 미련을 버려 라는 회장님 말씀대로 추억은 가슴에 묻고 지나간 버스는 미련을 버려. 모히또, 페라자는 베네수엘라 예쁜 누나들 많은 동네 출신이에요. 175cm에 87kg, 키가 크거나 덩치가 좋은 선수는 아닌데 빅리그 경험이 없는 98년생의 어린 선수입니다. 지난해 스카고 컵스 트리플 A 아이오와 컵스인가? 거기로 처음 승격했고 이 아이오와 컵스에서 121경기 543타석을 소화했으니까 풀시즌 뛰었다 봐야겠죠. 에버리지 280에 OPS 923, 홈런 23개, 81타점, 13도루. 와,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트리플 A를 찢어 발겼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시카고 컵스 외야가 엄청 빵빵해요. 다저스가 배출한 코디 벨린저도 지금 컵스에 있고 한화가 배출한 터크만 아무튼 빵빵해요. 본인도 당장 빅리그 진출은 어렵다고 느낀 건지 아니면 유진스가 보고 싶었던 건지 모르지만 한국행을 결정했어요. 스윙이 호크양 그 자체입니다. 자, 상남자의 스윙. 남미 선수 특유의 그 유연함을 바탕으로 굉장히 컴팩트하지만 간결한 스윙으로 순식간에 거리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공이 터질 것 같아. 그리고 발도 빠른 편입니다. 다 하나 팬들 발작 버튼을 누르는 이 행복수비 DNA가 있을지 모른다. 이런 매우 강한 킹리적 가심이 있고요. 제 생각에는 중견수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코너 외야 한 자리를 주는 게 낫다. 코너 외야를 맡기고 이렇게 잘하는 공격이 몰빵하는 게 낫지 괜히 수비 부담까지 줘버리면 밸런스 깨져서 오그레디 시즌2 이건 좀 너무 심했다. 그러니까 잘하는 공격까지 망가질 수 있어요. 이 선수 평가는 스캔 보고 그리고 시범 경기 뛰는 거 본 다음에 또 하기로 하죠. 아무튼 중요한 건 마이너든 빅리거든 국내 적응이니까 오그레디 WAR 음수 찍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기아 야한갑에서 한화 야잘갑으로 변신한 우리 이진영이 자랑스럽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유의미한 성적을 냈어요. 올해도 계속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97년생 아직도 성장 여지 충분히 있고요. 우투 우타 개파워 좋은 선수고
아쉽게도 강변이에요. 컨택트가 더럽게 안 좋다는 걸 본인도 알기 때문에 배트 내는 걸 좀 자제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루킹 삼승 당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감수해야 돼요. 낚시할 때 뭐 미끼가 안 좋은데 계속 히트만 한다고 돔 잡는 거 아니거든요. 앞으로도 제 채널에서 이 선수 평가할 때 타자는 WRC 플러스, 이제 우르크, 투수는 ERA 플러스라는 지표를 많이 쓸 건데 이미 세이버 매트릭스 보시는 분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세이버를 엄청 좋아하진 않는데 이 두 지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직관적이에요. 쉽고 또 정확해. 쉽게 이야기해서 우르크나 ERA 플러스나 리그 평균을 100이라고 보고 100 이하는 평균 미달, 110 정도면 중상위, 120이면 우수한 선수고 130이면 리그 최상급, 150 이상은 MVP, 170을 넘었다.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쉽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그의 리그 평균치를 대비해 계산한 값이라 상대평가로 계산한 수치 훨씬 이해하기 좋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자,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진영 에버리지가 2할 오픈도 안 되는데 우르크 108.8 리그 평균을 넘은 타격 생산력을 보였다는 거는 이 선수 눈썰미가 좋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적어도 자기 스트라이크 존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장타 생산력이 좋아졌잖아요. 꾸준한 출장 속에 노련한 우림수가 생기면 앞으로 타격 생산성은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해야죠. 완전 무결한 골든글러브급 선수를 기대하면 힘들어요. 어차피 아직 팀의 확실한 주축이라고 하기는 힘든 성장 중인 선수다. 그러니까 팀이나 팬이나 인내심을 갖고 출장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프로는 잘하는 걸 더 잘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어설프게 다 잘하려고 하면 이도저도 아닌 게 돼버려요. 모든 선수가 노시환을 꿈꾸지만 사실 이진정만큼도 못 보여주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선수가 얼마나 많은데요. 제주도 태생이지만 사실상 충청도의 아들 임종찬, 01년생 우투자타예요. 현역으로 병역 해결했고 몸이 실해요. 보니까 오툴 유망주인데 지금 검증된 건 의외로 얼굴 원툴이다. 나머지는 뭐 1군에서 좀 굴려봐야 검증이 될 텐데 입대 전 1군에서 보여준 건 유니폼이 잘 팔린다, 이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할 게 없어요. 2군 자료는 참고사항이고 이제 병역도 해결했고 제한된 기회지만 경쟁해서 자기같이 증명해야죠. 사실 하나 이글스에서 외야 자리 못 잡으면 KBO에 이 선수 자리는 없는 거예요. 본인에게는 기회의 땅 아닙니까? 그리고 00년생으로 역시 병역을 해결한 하나 이글스의 외야 최대 유망주라고 할 수 있는 최인호. 우선 지난 시즌 전역 후 41경기에서 보여준 아웃풋은 설레임 그 자체예요. 고명기 난다. 131타수에서 우르크 124.5예요. 주말 소개팅에 SNS를 봤는데 사진도 아니고 보정 어플 안 쓴 것 같은 동영상이야. 너무 예뻐. 딱 그 느낌이거든요. 지금 벌써 머릿속으로 가족계획 세우고 난리 났죠. 결론은 최인호의 풀시즌을 빨리 보고 싶다. 선구안이 별로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지난 시즌 제한된 기회 속에서 얻은 스탯이지만 타출격도 좋은 편이에요. 이런 좋은 흐름을 이번 시즌에도 가져가면 선수계에는 물론이고 팀에게도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겠죠. 다만 많은 우투자타들이 그렇듯 비약적인 비거리 향상은 기대하기 힘들다. 이루타 머신만 돼도 감지덕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현실을 봐야 하는 게 보통 코너 외야다 그러면 장타 생산력을 갖춘 거포 유형, 중견수라고 하면 똑딱이라도 수비 범위 넓고 필딩이 안정된 선수를 원해요. 근데 하나는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다. 냉정하게 보면 지금 주전 중견수감이 없어. 이렇게 보면 이진영이 지난해 중견수 경험이 있고 확실히 기아 때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도 10개 구단 중견수 중에 아마 이진영보다 수비 못하는 중견수는 없을 거다. 그렇다고 김강민을 주전으로 쓸 거냐? 그건 아니죠. 김강민이 주전 중견수로 꾸준히 나오면 올해 하나는 또 샷다 내리고 우수한 시즌이야. 공격 출력이 안 나오는데 중진영, 우레자, 최인호가 됐든 중현빈, 좌레자, 우진영 아니면 우인호가 됐든 소위 말하는 트렌드와는 좀 결이 다른 이글스만의 구성을 팬들도 인정할 필요는 있어요. 팀 사정상 구현이 안 되는 조합인데 뭐 메이저에서는 이렇게 안 하는데 감독이 얄못이다, 손역 소념이네, 이런 이야기는 조금도 생산적이지 못하다. 물론 선수 육성 기조는 팬들의 바람이 맞죠. 우리도 아는 그걸 구단에서 모를 리도 없고 그렇게 선수를 준비시켜야 하는 게 맞고, 근데 아쉽게도 지금 갖고 있는 재료들은 뭔가 하나씩 아쉬움이 있다. 그럼 거기에 맞춰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자, 마운드를 살펴볼까요? 와, 진짜 독수리 뽕이 차오르네요. 진짜 빵자 문동주. 사실 이게 놀고 싶다가 기아 팬임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이 한화 콘텐츠를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 중 절반은 우수한 때문이고 나머지는 문동주 때문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진짜 문동주는 한화의 자랑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할 투수로 성장할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60km에 달하는 대포할 포심 패스트볼, 좋은 커브를 갖고 있고요. 제구도 뭐 훌륭하죠. 사실 마운드 운영에서 다소 아쉬운 건 있는데 역회전 구질, 체인지업의 완성도가 아직 썩 좋은 편이 아니에요. 슬라이더도 커브볼에 비하면 예리한 맛이 없고, 근데 잘 알려진 것처럼 이 선수가 포수에서 투수로 전향한 게 고등학교 2학년 때라 얼마 되지 않아요. 감안하면 뭐 어마어마한 거야. 완벽한 재능충이
뿐이지. 결국 연차가 쌓이면 언터처블로 성장할 것이다. 류현진처럼 어마어마한 내구성을 갖고 있진 않고 데뷔 이래 벌써 몇 번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처럼 좀 아껴 쓰긴 해야 합니다. 김서현은 저도 이번 스프링 캠프에서 던지는 영상을 봤는데 공은 지려요. 막 3쿼터 특유의 무브먼트가 막 꿈틀꿈틀, 진짜 임창용 뱀직구랑 비견해도 될 정도 위력이 있어. 근데 결국은 불펜 피칭이 아니라 마운드에서 그걸 구현해서 타자와 수싸움을 할 수 있느냐 여부인데, 지난해 1군에서 던지는 거 보면 본인도 많이 당황했어. 고교 때는 막 쑤셔 넣으면 타자들이 구위에 눌려갖고 막 알아서 자멸해주고 어정쩡한 스윙 나오고 했는데, 프로에서는 계속 커트 짧게 때려서 안타 만들고 이러니까 아직 결정구 완성도가 떨어져서 투구수가 늘어나니까 막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야. 공 한 4개 던지면 더 던질 게 뭐 던지지? 김서현이 구사하는 변화구가 무척 많거든요. 슬라이더, 커브볼, 스플리터에 뭐 최강야구에서 너클볼까지 막 던진다고 화제가 됐었죠. 그러나 막상 프로 1군에서는 통할 만한 공이 부족하다. 아마추어 레벨에서는 가운데 꽂아도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1군에서 안 통하는 거야. 이런 숙제를 겨우내 어떻게 풀었느냐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의 문제지 김서현도 망하기 힘들어요. 선수, 본인, 팀, 그리고 팬들이 얼마나 인내심 있게 그 시간을 견디냐의 싸움이지, 갖고 있는 재능의 크기로 보면 대성할 친구다. 무조건 대성할 재능이다. 뭐 이렇게 봅니다. 스프링 캠프나 심화 경기 때 좀 안 좋으면 뭐 무리해서 1군 쓰기보다는 뭐 추격조든 원포인트든 맡길 수 있으면 좋은데, 뭐 그게 아니면 2군에서 시작해도 괜찮아요. 뭐 특히 볼넷볼넷으로 자멸한다. 그럼 뭐 재능 떠나 2군에 수납하는 수밖에 없지. 과거와 달리 하나가 이제 진지하게 가을 야구를 누리는 팀이 됐기 때문에 볼지라는 투수에게 마운드를 맡길 여유 같은 건 없어요. 타자에게 처맞는 투수는 뭐 지켜볼 수 있어도 추격조로 땀 처리시키면 되니까. 근데 볼넷으로 자멸하는 투수는 1군 자리 없어. 이건 황준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인데, 뭐 이 선수 우리가 최강야구 때도 봤지만 구위는 미쳤어요. 막 당장 짧은 이닝은 프로 1군도 쌈 싸먹을 것 같은 구위야. 근데 그걸 실전에서 실제 구현할 수 있느냐, 그 문제지. 문동주나 윤영철은 그게 되니까 신인 때부터 1군 로테이션 도는 거고, 김서현은 그게 안 돼서 지난해 이제 2군 수납 당한 거잖아요. 황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1번 타이틀은 계약금 받았으면 끝난 거고, 지금부터는 오직 자기 역량에 따라 미래가 결정된다. 근데 황준서 스플리터는 진짜 무브먼트나 궤적이 개사기던데 빨리 보고 싶긴 합니다. 남지민 이야기가 많아서 영상도 좀 살펴보고 스탯이랑 나무위키 코멘트도 읽어봤는데, 01년생이고 아직 미필이에요. 우한 파이어블러. 사실 별로 코멘트할 게 없는, 너무 원석이야. 구종같이 대부분이 음수라서 1군에서 통할 유일한 무기가 포심이다. 근데 이게 제구가 안 된다. 이러면 1군 로테이션 돌릴 명분이 없죠. 겨우내 얼마나 개선했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작년 영상만 봐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우선 병역도 해결해야 되고 2군부터 씹어먹고 1군 와야 되지 않을까. 네, 과연 남지민 정도가 지금 하나 불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저는 많이 회의적입니다. 차라리 한승주 같은 01년 미필이지만 이 친구는 충분히 1분부 자리 한 자리를 맡길 수 있지. 그렇게 봅니다. 선발 끝자리든 롱리리프든 아니면 불펜이든 뭐 구속이라든지 투수로서의 성장 가능성은 남지민보다 부족해도 결정구가 있고 타자랑 싸울 준비가 된 선수다. 매년 발전하는 속도를 보면 올해 5선발로 기용해도 좋고 레퍼토리가 다양하니까 롱리리프나 아니면 주현상이랑 같이 미들맨 활약을 맡겨도 자기 몫을 해낼 것 같다. 특히 투심 무브먼트가 좋더라고요. 변화구 완성도도 매년 좋아지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걸그룹을 볼 때 에스파나 뉴진스, 르세라핌 같은 이런 대기업이 내놓는 그룹은 그냥 믿고 보지만, 중소도를 볼 때는 소위 컨셉이라는 걸 보잖아요. 뭐 이제 은퇴했지만 러블리즈 같은 청순돌이냐, 아이들 같은 걸크러쉬냐, 드림캐쳐 같은 다크소울이냐, 뭐 모두가 문동주를 꿈꾸지만 그건 재능이 결정하는 영역이고, 스케일이 안 되면 컨셉이라도 있어야 팀이나 팬에게 어필할 수가 있어요. 포텐셜만 놓고 보면 남지민이 한승주보다 훨씬 높지. 나도 인정. 그러나 프로 1군에서의 당장의 가치를 놓고 하는 결정이라면 한승주가 훨씬 낫다. 그리고 이제 좀 하나 팬들 듣기에 거북할 수 있는 내용인데, 저는 올해 하나 외인 투수 산체스와 페냐 성적 예상에 좀 다소 부정적입니다. 사실 작년 성적도 ERA 플러스를 보면 외국인 투수치고는 좀 평범하다. 페냐가 115.2, 산체스는 그것보다 더 아래인 109.7이었는데 구단은 둘 다 재계약 결정을 일찌감치 했죠. 아마 이 사진을 보시면 조금 더 와닿으실 것 같아서 준비해봤는데, 생태계 교란종이라는 소리 듣고 올해 메이저리그 진출한 패디 ERA 플러스가 208.6. 사실 저기 근접한 투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천상계 천용인 수정적 성적이고, LG 국내 선발 중 제일 좋은 성적거든 임창규의 정규 시즌 ERA 플러스가 119.3. 페냐랑 비슷하죠. 그리고 기아 루키 윤영철이 102.4 성적을 거뒀어요. 산체스가 윤영철보다 조금 더 잘한 건데, 하나 팬들이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만족하세요?
후보군이 없어서였는지 아니면 하나가 이제 외국인 타자까지 셋 정보를 바꾸는 게 부담스러웠는지 모르겠지만 페냐는 몰라도 산체스는 한번 교체를 검토해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손혁 단장의 결정은 묻고 더블로 가. 아마 시즌 중에 한 명은 교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그게 산체스가 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모든 구단이 데이터라는 숫자, 정량적 근거를 갖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해요. 그게 맞죠. 그런데 프로야구 구단은 사실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조직의 결정권자는 합리적인 결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과를 목적으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폭발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때로는 숫자를 넘어선 과감한 결정, 이걸 보통 파격적인 선택이라고 부르는데 작년에 LG가 이주영을 내주고 최원태를 영입한 게 좋은 예죠. 비록 최원태가 한국 시리즈에서 폭망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저는 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화랑 손혁 단장은 외인 선발 2명을 재계약하는 합리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지켜보는 거예요. 자, 라인업 예상을 해보면 선발진은 에이스 문동주의 페냐, 산체스, 이태양이 확정적이고 부상에서 돌아오는 김민우, 작년에 부진했던 장민재, 김서현, 황준석, 그리고 제가 따로 언급은 못했는데 김기중, 이 선수도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한승주 등이 이제 5선발 자리를 두고 스캠에서 경쟁할 거라고 봅니다. 이 경쟁에서 밀린 선수들은 전부 불펜이나 필승조, 뭐 주요 보직을 맡을 거라 보고요. 이태양이 불펜 가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도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면 선발 가치가 훨씬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굳이 선발 뛸 수 있는 투수를 불펜으로 보낸다? 저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주요 불펜은 주현상, 김범수, 박상원, 필승조를 이루고 나머지 유망주들이랑 선발 경쟁에서 밀린 선수들이 롱 릴프와 추격조를 맡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펜 뎁스가 굉장해요. 투수력은. 하나가 경쟁력이 있어. 한 가지 굳이 약점을 꼽자면 이제 믿을 만한 옆구리가 없다. 근데 뭐 오른쪽으로 던지나 왼쪽으로 던지나 발로 던지나 뭐 잘 던지는 애가 잘 던지는 거지. 이제 굳이 구색 맞추기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생각해요. 김서현이 3쿼터니까 아직 긴 이닝 맡기기가 부담스럽다면 스페셜리스트로 쓰면서 경험을 쌓게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한번 생각합니다. 야수 라인업은 쉽게 예단하기가 어려운 게 격전지가 많아요. 뭐 이루수, 유격수 그리고 외야도 어떤 한 선수 이동으로 전체 틀이 바뀔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두 가지 버전으로 준비해봤어요. 뭐 주전 이루수로 정은원을 쓴다. 그럼 포수 최재훈의 1루 안치홍, 2루 정은원, 3루 노시환, 유격 하주석, 중견 문현빈, 우익수 이진영, 좌익수 페레자, 지명타자 최은성 이런 라인업을 기대할 수 있고요. 뭐 1루 수비가 안치홍이 아무래도 최은성보다는 좋으니까 1루 안치홍이 더 자주 나오겠죠. 반대로 2루수 문현빈을 쓴다. 그러면 포수 최재훈, 1루 안치홍, 2루 문현빈, 3루 노시환, 유격 하주석, 중견 이진영, 우익수 페레자, 좌익수 최인호, 지명타자 최은성을 생각해 봅니다. 뭐 스캠 결과를 봐야겠지만 대부분 감독들이 보수적인 결정을 갖고 시즌을 준비하기 때문에 이도윤보다는 베테랑 하주석에게 먼저 기회가 갈 것 같고 이도윤이 주전을 차지하려면 진짜 스캠이랑 시범 경기에서 아무도 찍소리 못할 정도로 막 여포마냥 무쌍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11년 짬밥이 생각보다 무게감이 있어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문현빈이 보여준 가능성이나 임팩트가 워낙 강렬해서 이 선수는 중견수든 이루수든 어떻게든 자리를 만들어서 기회를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진영도 파워가 있기 때문에 외야에서 우선적으로 기회를 받을 것 같고 임종찬 같은 경우는 2군에서 시즌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지요. 보유한 오투리 어드밴테이지를 받으려면 파워툴이든 컨택툴이든 아니면 하다못해 수비라도 증명을 해야 나머지 능력도 빛을 발휘하는 거지 어정쩡한 오각형은 최강야구라면 모를까 1군 내 야수 엔트리에 크게 어필이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2군 폭격하면서 쇼케이스 해야죠. 무협시위 해야 돼. 김태현, 김인환, 황영묵, 이도윤 같은 선수들이 주전 공백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기회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 김강민은 아마 거의 매경기 7, 8회 되면 외야의 목숨을 드러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땡주 뉴스죠. 9시 땡 하면 이제 오늘 김강민 중견수가 뭐 이런 식이 될 것 같아요. 한화 라인업의 장점은 우선 마운드가 질적 양적으로 훌륭하다. 막 허벌나게 개털려서 대패하거나 연패하는 일은 적어도 이전 시즌들만큼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산체스나 페냐가 타팀 외국인 투수에 비해 무게감이 적어 보이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좀 이제 리스크가 되겠죠. 만약 선발 5자리가 잘 돌아간다. 그럼 가을 야구도 꿈이 아니다. 문동주는 원태인과 함께 국내 우한웨이스 자리를 두고 경쟁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둘째, 적어도 내야의 경쟁 강도가 높다. 특히 이루수, 유격수는 긴장 빨지 않으면 언제라도 자리 뺏긴다. 행복수비 안 돼요. 한두 명 빠져도 준비된 백업들이 막 대기 중이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셋째는 이제 외야는 이진영, 최인호가 지난 시즌 성적에 비해서 얼마만큼 발전했는지 이 부분이 관건이고 단 외야 수비가 전부 물음표예요. 외야는 뒤로 공 빠뜨리면 펜스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가 외야 수비 최하위라는 거는 뭐 팬들도 다 인정할 겁니다. 페라자에게 행복 수비 DNA를 공유하지 말자. 이 팀은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런 문화나 분위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이 연합이지만 하나 선수도 마스크가 다 좋더라고요. 이 치어리더도 마스크가 훌륭한 편인데 미소년 컨셉트로 가는 거지 기아에서는 쉽게 느낄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하나에서는 느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 이글스 전력과 예상 라인업 이야기를 드렸고요. 여러분 의견 있으면 자유롭게 댓글 달아주시면 역량이 닿는 한 최대한 답변드리고 또 의미 있다 생각하는 내용은 다음 컨텐츠 자리를 빌어서 피드백도 드리겠습니다. 구독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댓글은 더 감사합니다. 좋아요도 감사드립니다. 또 가치 있는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놀고 싶다 했습니다.